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편한 것보다 예쁜 걸 더 아무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하이힐을 오래 신다 보면 발가락에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발가락 앞에 무슨 혹 달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실제 그게 통증을 유발한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발가락의 변형,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외반증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마이사람병원 변재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무지외반증 이제 발가락 변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는 그 사진이 무지외반증이 아주 심한 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엄지발가락이 바깥쪽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그 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그 관절이 돌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네. 심하네요. 예, 이쪽에 그 살도 굳은 살이 배기고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그 발생이 되고요. 네. 이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의 증상뿐만 아니고 두 번째 발가락에 기형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유전적인 예, 게 큰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무지외반증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데 네. 특히 그 여자분들이 흔하지만은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드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자식이나 딸은 그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거 이외에도 발이 평발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발이 폭이 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차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자분들에서 이게 그 요즘 이제 볼이 좁고 높은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2차적으로 또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평소에 하이힐을 많이 신는 편이어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앞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발가락에 그 변형이 오면서 일단 눈으로 봐서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형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엄지발가락 바깥쪽에 그 관절 쪽에 그 돌출이 되면서 자꾸 신발을 신게 되면은 이게 자극이 되면서 이게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굳은 살이 배기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엄지발가락의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가 체중을 섰을 때 체중을 지탱해주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엄지발가락에 그 체중을 지탱하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서 발바닥에 통증이 또 옵니다. 네. 다른 부위까지.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체중이 제대로 실리지 않으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도 있고 뭐 허리 통증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관적으로 미관적으로 그 보기 싫은 거 이외에도 전신에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도 있고 네. 굉장히 생활도 불편할 것 같은데. 보기도 아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좀 이제 자기가 의심이 돼서 네.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대부분의 무지외반증은 환자 본인도 알고 오세요. 네.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 보이니까 이제 아마 네, 알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와서 눈으로 보면 진단은 내려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은 하게 되거든요. 잠깐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기형의 그 정도를 보고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각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어떤 치료할 건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같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두 엄지발가락의 각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르네요. 예. 그래서 심한 각도를 보고도 이제 어느 쪽을 먼저 치료를 하고 뭐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런 엑스레이는 특별한 이제 그 서서 찍는다든지 뭐 그런 그 이제 촬영 방법이 있지만은 네.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진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치료가 구부러져 있는 뼈를 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나신 네.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지외반증을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할 수 있구나 생각은 해봤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무지외반증 자체 그 휘어진 각도를 교정하거나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이제 그 무지외반증이 막 시작이 될 때 평소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볼이 그 좁거나 높은 신발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좀 넓은 볼을 신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그 야외 활동이 끝난 다음에 네. 집에 있을 때는 간단한 보조기를 이용해서 교정을 일부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신발 같은 게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하고 초기에는 이제 약물이나 뭐 이제 통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약물이나 통증 치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하게 되는데 잠깐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그 이런 그 보조기나 간단한 보조기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교정의 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은 약간은 돌아오나요? 아니면은 돌아온다기보다는 좀 네. 유지가 되고 이제 좀 변형을 그 진행을 막는 정도의 막는 효과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런 그 보조기 비용이 너무 그 비싼 비용을 쓴다면은 네.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나요? 첫째, 무지외반증으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통증입니다. 엄지발가락 그 튀어나온 관절 쪽에 빨갛게 성이 나고 굳으면서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통증이 엄지발가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주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도 통증이 있고 불편하시겠네요. 네. 무릎이나 만약에 허리 통증까지 간다면은 그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미용상에 심하게 휘어져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수술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사진이 준비되겠죠? 수술 과정은 사실 이제 자라에 돌출되어 있는 뼈를 제거를 하고 휘어져 있는 그 엄지발가락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수술 그 전후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 그 좌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 사진이 되겠고요. 어머. 수술하고 나서 많이 어떻게 돌아오셨네요. 저렇게. 찍어놓은 네. 사진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었는데 발가락이 휘어지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쏠려 발가락 이렇게 있네요. 밀고 들어가 네. 두 번째 발가락이 들리지 않습니까? 구두를 못 신는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교정이 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수술 내용은 이쪽에 자라있는 돌출되어 네. 있는 뼈를 제거하고 이쪽에 그 엄지발가락을 잡아다니는 힘줄을 안쪽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네. 그런 수술 방법이 되는데 이쪽에 돌출된 걸 그 제거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효과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또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관리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뼈를 자르고 이제 심줄을 수술하다 보니까 4주 정도 고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부수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보행이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불편한 게 있고요. 그런 그 기부수 고정 치료 후에도 워낙 오래된 분들은 수술해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그런 네.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평소에 발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지외반증은 선천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네.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중에 높은 그 힐이나 볼이 좁은 구두 신는 분들한테 발생이 되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신발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발생됐다면 잘 관리해서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오늘은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과 무지외반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민아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